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출이라는 단어 앞에서 괜히 막막하고 좀 작아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요, 그 막막함을 시원한 명쾌함으로 확 바꿔드릴게요. 대출의 첫걸음?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여정으로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대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아마 이 질문 앞에서 인터넷만 뒤적이다가 지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정보는 너무 많은데 용어는 꼭 외계어 같고, 그쵸?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딱 3가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단계로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바로 필수 서류 준비하기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짐 싸는 것처럼요. 대출이라는 여정을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일종의 준비물 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근데 은행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서류를 꼼꼼하게 요구하는 걸까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신분증으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소득증명서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나 이걸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담보서류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보증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인 셈이에요. 간단하죠? 자, 이제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아마 머릿속에 딱 이 질문이 맴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내 대출 한도가 과연 얼마일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키워드는요. 바로 담보입니다. 담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네,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이 돈 꼭 갚을게요 하고 약속하는 증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엔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을 맡기죠. 은행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담보가 있으니까 훨씬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고요. 이 담보물의 가치랑 대출 한도는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가 높은 자산을 담보로 내놓을수록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당연히 커지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여러분의 신용점수나 소득 같은 다른 요소들도 함께 보긴 하는데요. 그래도 대출 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이 담보의 가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입니다.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갚아야겠죠?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바로 상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환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알아볼게요. 와,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지끈거리시죠? 근데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달 내는 돈, 그러니까 원금이랑 이자를 합친 총 금액이 대출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그냥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 균등 상환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매달 나가는 돈이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완전히 똑같으니까 갑자기 다음 달 상환액이 늘어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안정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을요,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대출을 시작하는 3가지 핵심 열쇠입니다. 첫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둘째, 내 한도는 담보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는 걸 평가하기.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갚아나간다고 계획하기. 어떠세요?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여정 어떠셨나요? 이게 단순히 대출 과정을 알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금융 자신감을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자, 이제 대출의 기본 지도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어떤 멋진 계획을 세워보실 건가요? 여러분 각자의 성공적인 금융 여정,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